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명원입니다. 오늘은 성적이 오르는 몸 만들기 중에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즉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스트레스야 뭐 없는 분들이 없죠. 저 또한 스트레스 받고 명성원 하는 저 또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누구나 뭐 스트레스가 일상이 돼 있고 뭐 질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도 첫 번째 원인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또 그게 맞긴 맞습니다. 예. 그 원인이 대부분 우리 감정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상당수인데요. 또 가끔 가다가 이제 트라우마로 애를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도 성적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나이에 이제 교우 관계의 문제라든가 뭐 심하면 이제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또 본인이 어릴 때 겪었던 이 트라우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나이입니다. 또 저 정도 나이 되시면 이제 인생의 우여곡절도 있고 겪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까짓 건 뭐 이렇게 하는데,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계속 이제 공부에 대한 억압도 있기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이제 정신적 외상이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저번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자명원에서 교육받는 이제 그 분 중에 따님이 이런 적이 있을 때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밤이 이제 좀 야심해서 이제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이 왔는데 부부간에 애를 놔두고 이제 외출을 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이제 정전사고가 일어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 애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을 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암흑 속에서 막 엄마 아빠를 찾은 그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밤에 잘 때 불을 안 켜면 잠을 못 드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불 켜고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빛을 감지하는 이 송가선의 기능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고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불면증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이 송가선은 인공적인 빛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이제 좀 하는데 너무 짜증을 낸다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그 학생들, 그리고 또 보통 스트레스에 민감한 애가 있고 똑같은 애라도 만약에 자식이 2명, 3명이면 어떤 애는, 큰 애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도 바로바로 지워버리는 애가 있고, 뭐 둘째 애는 계속 스트레스가 하나 생기면 스트레스 받다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끌고 와서 또 이제 내 마음을 괴롭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그러니까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은 살짝 어렵긴 하지만은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신적 외상,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일어나서 설명드릴게요. 이 학생이 아까 같이 이제 학생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혼자 놔두고 밤에 나갔어요. 근데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불 꺼진 데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헤맸어요. 그럴 때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상황을. 어렵겠지만 잠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생각한 다음에 이 다리를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벌렸었죠. 이렇게 누우면. 그럴 때 생각 충분히 한 다음에 모았다가 벌리는 겁니다. 이게 고관절에 입력된 게 바로 내 온몸 전신에 입력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전신이완 모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상황, 내가 아까 예를 들었죠? 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갔는데 정전이 일어나서 난 너무 힘들었다. 그 상황으로 몸이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벌려버리죠. 그런 다음에 팔을 검사해 보는 거예요. 자, 안 아픈 쪽 팔을 검사하죠. 이 팔이나 저 팔이나.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촬영을 위해서 오른팔을 쓰겠습니다. 자, 버텨보세요 하면 빠져요. 빠진다는 것은 이분이 생리적으로 그 트라우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나 오늘 내 진짜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하고 싸웠어. 그런 애들 있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 요새. 내가 몇 년을 믿고 의지한 친구하고 싸웠어. 너무 심하게 싸웠어. 근데 화해도 안 돼. 너무 힘들죠. 그럼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그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운 걸 생각하고 다리를 모았다가 쫙 벌린 다음. 그런 다음에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분은 고관절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 정보가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그냥 다리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집에 소파 베개 같은 거 있죠? 거기다 다리를 싹 끼워 버리면 됩니다.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다고. 그 다음 이 팔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팔에 힘이 센 사람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동영상 중에 자료를 하나 들 건데, 얼굴에 여기 잘 보세요. 자, 볼게요. 이제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방광경에 정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눈 안쪽이죠. 여기는 보통 보면 이제 두려움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대장경에 여기는 영향이란 데는 이제 슬픔과 많이 연관되어 있고, 여기 귀 앞에 이제 심소장의 이제 천궁이란 데는 참을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눈 가해에 이제 하나 있고, 바로 요 꼭대기 여기 사주공, 눈썹이 끝나는 부분에 여기 사주공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개, 이렇게 붙어서 할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쉽죠?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어느 경락에서 걸리는지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거예요. 여기 아까 여기에 손을 싹 부드럽게 댑니다. 이렇게 대고 강해지는 하나를 찾습니다. 강해지는 쪽을. 그러면 또 이 왼쪽에도 하나 있죠. 두 번째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 눈썹이 끝나는 부분, 여기 우울한 자리입니다. 여기 사주공이라고 우울한 감정과 트라우마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꼭 분노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우울해 이런 것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귀 옆에 천궁이라는 데가 이제 참을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 코 옆에가 이제 바로 이제 대장경의 영양이라는 혈자리인데 슬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마음속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슬픔 이런 게 연관되어 있으면, 여기서 지금 전신 이완 모드에서 처음에 힘이 빠졌던 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는 강해집니다. 그 부분을 두드리시면 돼요. 만약에 이분이, 자, 아까 이제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 다시 되짚어 보면, 엄마 아빠가 없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무 두려웠어. 그러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여기 방광경에 이제 정명이란 데가 됩니다. 정명이란 데가 요 부분이 걸립니다. 강해집니다. 그럴 때 요 두드리시면 돼요. 양쪽을 톡톡톡톡 200개 정도 태핑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때리시냐? 부드럽게. 눈 옆이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저 한번 볼까요? 정명 이렇게 두드리시면 돼요. 이러면서 이제 트라우마가 해소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효과가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겪은 어른들조차도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게 몇 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한 친구하고 문제가 싸웠어. 친구하고 싸웠어. 너무 참 마음이 좀 그러네. 아니면 친구를 잃었어. 어린 나이에. 그러면 슬픔이죠. 그러면 대부분 코 옆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내 몸에 들어와서 생리적으로 어떤 경락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너무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하나씩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두드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자, 7편 성적이 오르는 몸 만들기, 트라우마,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인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높아심에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입력을 잘못했어요. 엄마 그거 아니야. 다시 해줘. 그러면 생각이 잘못했어. 그러면 이렇게 고관절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버리면 됩니다. 다리를 이렇게. 그러면 그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자, 요번엔
두 번째, 어린 내가 믿고 의지한 친구가 어디 갑자기 뭐 지방이나 엄마 아빠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갔어. 이사를 갔어.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갔어.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우울하거나 슬픔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애가 만약 그런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공부가 안 된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우리 네 친구가 갑자기 떠나서 슬픈 걸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걸 생각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워 있는 분이 생각을 하겠죠. 친구가 갑자기 이민을 가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걸 생각 충분히 한 다음에 한 30초, 10초, 20초, 30초 정도만 충분히 생각하면 됩니다. 됐다고 얘기할 때 이 다리를 모았다가 벌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팔을 안 아픈 쪽, 양쪽 팔 중에 안 아픈 부분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단단해집니다. 이 팔이. 처음에 벌렸을 때는 그냥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왜? 슬픔이 온몸에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친구가 떠난 슬픔이. 이게 정보 입력이라 그러고, 그럴 때 떨어졌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이 6군데 중에 한 군데를 대면 팔이 강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바로 특수 혈자리가 여기다. 그럼 여기는 보통 보면 이제 슬픔이죠. 슬픔. 친구가 가서 슬프다. 근데 친구가 가서 만약에 우울하다 그러면 여기 사주공이 되겠죠. 근데 이건 바로 검사에서 나온 결과대로 두드리시면 돼요. 왜냐 그러면 내 장기와 이 감정과 연동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찾아서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와 트라우마 해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두 이제 스트레스 없이, 트라우마 없이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한 만큼 이렇게 좀 성적이 좀 잘 나와서 본인 스스로도 좀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제 같이 있는 엄마 아빠도 참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